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행사는 대서양의 무법자의 한국어 출간을 기념하는 저자 마커스 레디커님의 전지구 인터넷 화상 강연입니다. 강연 제목은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민주적인 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서양의 무법자의 번역자인 박지순입니다. 좋은 책의 번역 기회를 얻게 된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는데 오늘처럼 좋은 자리를 진행할 기회를 얻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갈무리 출판사에 감사를 전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공지를 드리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사 순서는 11시에서 11시 50분에 마커스 레디커님의 대담과 강연이 있고 11시 50분부터 12시까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부터는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강연자, 사회자, 통역자를 제외하고 입장하신 모든 분들은 음소거 상태입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자와 주로 이야기하길 책을 소개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저자 마커스 레디커님은 피츠버그 대학 역사학과 대서양사 분야의 석좌 교수님이시며 현재는 영국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JMW 터너 갤러리의 객원 큐레이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자분께서는 아메리카 초기의 역사, 대서양사, 해양사, 해적의 역사, 사회사, 문화사 이론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저서를 출판하셨으며 국내에도 악마와 검푸른 바다 사이에서, 히드라, 노예선, 대서양의 무법자로 잘 알려진 역사가이자 활동가이십니다. 다큐멘터리나 그래픽 노블, 연극 극본 제작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저자분의 주요 활동을 짧은 소개로 담기에 있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자분의 홈페이지인 marcusredico.com을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대서양의 무법자에서는 해양의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바라보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선원, 노예, 계약하인, 해적, 그리고 다른 여러 무법자의 시점으로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의 역동적인 해상모험 세계를 탐험합니다. 또한 저자는 바다를 누비는 이 주변부 인물들을 조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국가 및 육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 역사가 실은 해양 행위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무법자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다로 눈을 돌려서 자본주의의 부상, 지구화, 인종과 계급의 형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커스 레디커님이 계신 미국 피츠버그는 현재 밤 9시입니다. 한국어판 출판 기념 강연회를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마커스 레디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소리는 전달되지 않겠지만 박수로 이제 강연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moderator has just finished telling the audience about your book and about a little bit about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roduction. I want to begin by saying that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be here with you again. This is the third book of mine that Galmuri has published, and I am extremely grateful for all of the work that many people have put into this book. Mr. Kim, Mr. Park, everyone at Galmuri. There is a fiction of the individual author, and books are made by many people.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갈무리 출판사가 번역한 세 번째로 번역한 저의 책이고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 한 작업들에 대해서 갈무리 출판사의 모든 분들이 여기에 기여한 작업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자라는 어떤 허구가 있습니다. 이 책의 출판은 어떤 집합적인 협력의 과정이라는 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Outlaws of the Atlantic is a sample of the scholarship that I have done over a period of about 30 years. And all of this is what is often called history from below. It's also called in the United States, it's called radical history. It's sometimes called people's history. In Europe, sometimes it's called
history of everyday life. 대서양의 무법자는 30년간 저의 학술 작업에 어떤 응축된 샘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작업은 미국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역사, 급진적인 역사, 민중사라고 불리고요. 유럽에서는 일상생활의 역사라고 불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May I ask, what is it called in Korea? What is the history from below? How is that translated into Korean? History from below,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래로부터의 역사로 그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We translated history from below, 아래로부터의 역사. Literally, 아래- okay. Yes. Very good. Very good. Thank you. Okay, so what I want to do in this presentation is to talk about history from below, to talk about history from below as a tradition of historical writing.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역사 쓰기, 역사 서술의 전통으로서 다루는 것입니다. So I want to talk about some of the theory behind history from below, some of its methods, and also I want to mention a few very important works that have had an especially great impact on me and my work. 그래서 오늘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이론들과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또 저와 또 저의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몇 가지 이 분야의 중요한 작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Okay, at this point, I will share my screen. Oops, let's go backwards, excuse me. Okay, let me begin by saying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of history from below.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History from below is an insurgent kind of history, a history that grows directly out of activism.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반란적 종류의 역사입니다. 액티비즘, 활동주의로부터 유래된 역사입니다. It goes back to the 1930s, at least. You could actually make an argument that it begins earlier. And I would like to use a few lines from the great poet Bertolt Brecht, because history from below has what we might call an anthem. 그것은 적어도 1930년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기원이 더 빠르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 브레이트의 시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주제가가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주제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kay, so Brecht writes a poem in 1935 called A Worker Reads History. And I'm just going to quote 3 lines of it here, but these 3 lines sum up the essence of history from below. 네,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1935년에 쓴 이 시의 3줄을 읽고자 하는데요. 그 내용이 그 아래로부터의 역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Who built the 7 gates of Thebes? The books are filled with the names of kings. But was it kings who hauled the craggy blocks of stone? 7개의 성문을 가진 테베를 누가 건설했는가? 책을 채운 것은 왕의 이름들 뿐이다. 울퉁불퉁한 돌덩이를 나른 이들이 왕이었는가? Of course, it wasn't the kings who hauled the craggy blocks of stone. It was ordinary working people, but they, for the vast majority of human history, have been excluded from the written accounts of the past. 돌덩이를 나른 것은 당연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범한 노동자들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상당 부분 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But various movements, and I'm going to speak here about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where my views have been formed. Movements from below have demanded new kinds of history, and this has produced history from below. 그러나 적어도 저의 관점이 형성된 미국에서 보자면은 다양한 운동들이 아래로부터의 운동들이 새로운 역사를 요구를 했고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For example, the civil rights movement beginning in the 1950s and accelerating in the 1960s, the growth of the Black Power movement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both of these movements demanded a new kind of history that took race and slavery seriously. 예를 들어서 1950년대에 시작돼서 1960년대에 가속되었던 시민권 운동, 또 미국과 전 세계에서 벌어진 블랙 파워 운동, 이런 종류의 운동들이 그 인종과 노예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새로운 종류의 역사를 요청하였습니다. The movement against the war in Vietnam demanded a new kind of history of American imperialism.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요청하였습니다. The women's movement made an especially radical demand that the larger part of humanity now be included in our history of the past. 네, 특히 여성 운동이 급진적인 요구를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인류사가 이 새로운 역사에 포함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So my point here is that out of these movements grew a political urgency and also grew a group of people, a rather large group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who wanted to write a new kind of history as a part of a movement for change. 그래서 저의 요점을 밝히자면은 이런 운동들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긴급성이 자라나왔고 일군의 사람들이 꽤 큰 집단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의 일부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었다는 점입니다. So what I want to do for the remainder of the talk is to illustrate some of the ideas and some of the themes that are in the book Outlaws of the Atlantic, but I want you to keep in mind the origins of these ideas in political activism. 이 강연의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대서양의 무법자들이 다루고 있는 아이디어들, 주제들을 다루고자 할 텐데요. 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 아이디어들과 주제들이 정치적 액티비즘,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자라나왔다는 점입니다. Okay, so before we get into some specifics, I also want to deal with an idea in this book, Outlaws of the Atlantic, because this is crucial to almost all of the work that I've done. Because the kind of history that I study is frequently maritime history. 구체적인 것들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서양의 무법자가 갖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부한 분야는 많은 경우 해양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d as I have done this kind of work, I must admit, been puzzled. I was always trying to figure out why seafaring people were so frequently left out of the accounts of the past. 네,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항상 어떤 그 의문에 부닥쳤는데요. 왜 선원들이 과거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이토록 자주 배제되어 왔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And I finally invented a word to try to describe the bias that prevents seafaring people from appearing as historical actors and prevents us from seeing the sea as a place where history happens. 네, 이런 편견,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항해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일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편견을 지칭하는 단어를 발명하기 이르렀습니다. And that word is terracentrism. It's basically a fairly simple word. Terra means land, and centrism means centered on.
our histories are always based on land. 네, 그 단어는 육지 중심주의입니다. 그 풀이는 간단한데요. 테라센트리즘이라고 할 때 테라는 육지를 뜻하고 센트리즘은 그 중심적인 관점을 뜻합니다. 우리는 항상 역사를 육지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One of the effects of this bias in our thinking, and it's a very deep bias, is that it's frequently assumed that the seas and oceans of the world are not real places. Only lands in nation states are real places. 이런 편견이 사실 깊은 편견인데요. 우리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바다가 실존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직 육지와 국민국가만이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여겨지게 됩니다. Now, there are some fields of history that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the oceans of the world, especially the history of exploration and naval history. 네, 이 역사 분야 중에서도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역사들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지만 exploration의 역사, 탐험의 역사 또는 naval history, 이것도 한국에서는 해양사라고 번역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But most national histories are the history of land and the people who live on land. And my point is that very important historical processes play out at sea. 약간 naval history라고 말씀드린 거는 해군의 역사를 말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역사는 육지와 육지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습니다. And that if we don't understand ships, for example, as a place where history happens, and if we don't understand people who work on the seas as makers of history, we misunderstand a great deal about how history actually happens. 그러나 배를 우리가 역사가 벌어지는 장소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해양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역사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Okay, so what I want to do now is to turn to some three thinkers, three people who I think are very crucial to the rise of history below, and certainly three historians who have had a great impact on me. 네, 이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분야의 부상에 있어서도 또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중요한 영향을 미친 세 명의 사상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The first of these is C.L.R. James, a man from Trinidad in the Caribbean, who in 1938 wrote what I think is one of the greatest history books ever written, The Black Jacobins, Toussaint Louverture, and the San Domingo Revolution, the revolution in Haiti that began in 1791. 첫 번째 사람은 C.L.R. 제임스입니다. 이 사람은 카리브해 지역 트리니다드 출신이고요. 1938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책은 블랙 자코뱅이라는 책이고 그 부제를 보면은 투생 루베르티르와 산도밍고 혁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791년 아이티 혁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James does is to trace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the revolution in Haiti, its colony in the West Indies. 제임스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그 변증법적 관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과 그것의 식민지였던 서인도 지역의 아이티의 혁명 간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계를 추적하는 일이었습니다. James also understands that history from below cannot be contained within the nation state. This book is an Atlantic history. 제임스는 또한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국민국가 한계 안으로 국한될 수 없고 이것은 대서양사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o we see in James a circulation of transatlantic ideas, but also transatlantic struggles. 제임스 속의 작업 속에서 우리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 아이디어들의 순환, 그리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투쟁들의 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Now, one idea that I think is especially important about James, and he hadn't developed it fully when he wrote this book, but he really developed it much more fully a little later, is the idea of I'm quoting him now, the self-activity of the working class. 그래서 제임스가 이 책에서는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지만 이후의 저작들에서 충분히 전개했던 중요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노동계급의 자기활동 또는 자기활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The theoretical principle that drives James' work is the idea that the things that working people do to free themselves from exploitation and oppression must be the starting point for historical investigation. 제임스의 작업을 추동하는 이론적인 원칙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역사적인 탐구의 시발점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And in this particular history in Haiti, it's a story of 500,000 enslaved Africans who not only overthrew the powerful French Empire, but subsequently defeated both the Spanish and the British empires to invade and reconquer it. IT 혁명에서는 50만 명의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이 그 자신들을 식민하고 있던 프랑스 제국 세력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점거해서 그 억압하려고 했던 스페인과 영국 제국의 세력까지도 물론에 맞서 싸웠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So James is important for his emphasis on history making beyond the nation state and for his conception of self-activity. 그러니까 제임스의 중요성은 그 역사 형성을 국민국가 너머로 관점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자기 활동성, 노동계급의 자기 활동성이라는 개념 그 두 가지입니다. A second figure in this tradition is someone known as E.P. Thompson, a historian from Great Britain who wrote what is probably the single most important work of history from below ever writte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두 번째 중요 인물은 E.P. 톰슨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이고요.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그 부류의 역사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일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을 쓴 사람입니다. Thompson is very well known for having pioneered a concept that is similar to what James used in self-activity, but it has a different name. It's a little different. Thompson was very interested in what is called human agency. 톰슨은 그 제임스의 자기활동성 개념과 매우 유사한 어떤 개념의 선구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톰슨이 말한 개념은 human agency, 인간 주체성이었습니다. By agency, what he meant was the capacity of a collective group, in this case, the young and growing industrial working class of Great Britain, its power to alter the trajectory of history. 인간 주체성이라는 말로, 에이전시라는 말로 그가 의미했던 것은 그 어떤 역사적인 집단, 그 집합성이 역사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그 톰슨의 사례에서는 산업노동계급, 영국 산업노동계급의 힘을 의미했습니다. So with Thompson's work, there came not just an emphasis on the rise of capitalism, but the culture of the working class within capitalism, in resistance to capitalism. 그래서 톰슨의 작업에서는 자본주의의 부상이 강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문화 역시도 강조되었습니다. So in Thompson, we see that working people make history. They are the agents of history. 그래서 톰슨에게서 우리는 노동계급이 역사를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체성이다, 에이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third figure is another historian from Great Britain, a man named Christopher Hill, who was a specialist on the English Revolution of the 17th century.
세 번째 인물은 영국 17세기 영국 혁명을 전문으로 연구했던 영국의 역사가 크리스토퍼 힐입니다. This book that's pictured here,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Radical Ideas During the English Revolution, is about a group of radicals who emerged in the 1640s to propose an extraordinary array of new ideas. 1630s, yes? 1640s. 40s. 그의 책 거꾸로 뒤집힌 세계, 그 부제는 영국 혁명기의 급진 사상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1640년대에 어떤 그 급진적인 생각을 발생시킨 집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se were radical Protestant groups called the Levelers, the Diggers, the Seekers, the Ranters, and the Quakers. Okay, I'm going to need you to please I will. repeat. Yeah. Levelers, Seekers, Seekers. Yes, and the Ranters, Ranters, Diggers, and Diggers. Quakers. Diggers and Quakers. 네. 이 그 급진적인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은 수평파, 또 개간파, 퀘이커, 그리고 그 박지순 역장이 혹시 seeker하고 ranter를 어떻게 번역하셨었죠? 구도파하고 네? 구도파하고 네, 구도파. 렌털 We're looking for the translation of ranter. I can't remember. One second. Okay, it's okay. 네, 초기 감리교도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Okay. Okay, so these groups demanded greater democracy, greater equality, and they also demanded that the people should get back the land that had been stolen from them by the rich. 이 그룹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등을 요구했고 또 부자들이 자신으로부터 빼다간 토지를 되찾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So what Christopher Hill teaches is that these working people are thinkers. 크리스토퍼 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상가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So he offers something new, which we might call intellectual history from below. Ordinary people thinking and solving the problems of their day.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바로 아래로부터의 지성사입니다. 즉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지성사입니다. Okay, so with James, Thompson, and Hill, we have, I think, three of the great practitioners of history from below. And it has always been my purpose to combine their insights, their methods, and their approaches.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C.L.R. 제임스, E.P. 톰슨, 크리스토퍼 힐 이 세 명의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가장 이제 중요한 실천가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저의 작업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통찰, 또 방법, 또 접근을 이제 종합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께 활용하려는 것을 항상 시도해 왔습니다. Okay, so now I want to turn to talking about some of the topics and themes from Outlaws of the Atlantic. 이제는 대서양의 무법자가 직접 다루고 있는 주제들로 좀 가보겠습니다. And since this is a collection of essays,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how different topics treated in that book illuminate different themes within History from Below. 이 책이 별도로 작성된 논문들의 모음이기 때문에요. 그 책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다양한 주제들을 어떻게 각각 강조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Now, don't forget, part of my title was to mention the democratic power of History from Below. And I'm going to emphasize that from now on in the rest of the talk. 여러분께서 잊지 말으셔야 할 것이 제 강연의 오늘 주제가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민주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민주적인 힘 부분에 지금부터는 좀 강조점을 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it may seem a little peculiar, but I want to begin this discussion of the history of democracy by discussing pirates. 그래서 조금 기이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논의를 해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17 teens and 1720s, thousands of poor, exploited common sailors decided to revolt against their own lawful employment and to set themselves up as pirates. 1710년, 1720년대에 그 일련의 가난하고 또 착취당하는 보통 선원들은 자신들을 착취하는 그 법적 고용 상태에 저항을 해서 해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What to me has always been the most fascinating thing about pirates is how they organized their ships in a democratic way by electing their officers, for example, and constraining the power of their captain. 해적을 볼 때 제가 항상 놀랍다고 생각했던 점은 그들이 배를 그 조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관리자를 하는 사람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하고 또 선장의 힘을 제한했습니다. The self-organization of pirates aboard these ships in this democratic idiom posed a very strong challenge to the way in which merchant and naval ships were run from the top down in all other maritime activities. 배 위에서 이 해적들이 자기들을 조직화하는 민주적인 방식들은 해군과 상인들이 대개 배 위에서 했던 하향식 방식의 그 다른 하향 활동들에서는 주로 이런 하향식으로 조직된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So pirates not only attacked the property of merchants by seizing their ships, they also challenged the prevailing way of organizing maritime labor, and the ruling classes of the day did not like it. 해적들은 그러니까 재산을 선장들 그 배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배를 장악했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해양이 활동이 조직되는 지배적인 방식 역시도 공격했고 이를 지배계급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So these rulers began to hang pirates by the hundreds. And every port would have the body of a pirate, an executed pirate, dangling as a warning to sailors of what would happen to them if they became pirates. 그래서 이 지배자들은 그 수백 명의 해적들을 교수형시켰고 그래서 모든 항구에는 그 선원들이 해적이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경고로서 교수형당한 해적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So the point here is that democratic ideas bring forth great repression. 그래서 여기에서의 요점은 민주적인 생각들은 강력한 억압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Okay, staying with the theme of pirates for a moment, I want to now talk a little bit about two famous women pirates, Anne Bonny and Mary Read. 해적이란 주제에 머무르면서 저는 두 명의 아주 유명한 여성 해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앤 보니와 메리 리드라는 두 사람입니다. I should add, they didn't exactly look like this. This is what you would say that this is the male gaze imagining female pirates.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것은 남성들이 그 여성 해적을 그리는 시선에서 본 그들의 모습입니다. But these women, Anne Bonny and Mary Read, were very famous in their own day. They were very real people. They were leaders aboard their pirate ship, and they created an international sensation because women too could be free under the black flag of piracy. 이 여성들은 앤 보니, 메리 리드 이 두 사람은 당대에 매우 유명했고 해적선을 이끌었고
국제적인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해적의 검은 깃발 아래 여성들도 항해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So here we see the way in which gender and women's history plays a very significant role in helping us to expand the subject matter of history and thereby to make it more democratic.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젠더사, 여성사가 어떤 주체라는 주제에 있어서 그것을 좀 더 민주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Okay, so moving on. There is a very important chapter in Outlaws of the Atlantic about the people that you see in this image of a French slave ship called La Marie Seraphique, which made voyages in the 1770s. La Marie Seraphique. Yes? Yes. Correct? Yes. 1770s.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자면은 대서양의 무법자에는 그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1770년대의 프랑스 노예선의 그림입니다. 라마리 세라피크라고 하는 노예선입니다. The chapter in Outlaws of the Atlantic about the lower decks of the slave ship comes out of a book that I published in 2007. And I must say, this was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history from below I ever tried to write. 대서양의 무법자에 수록된 이 작은 제가 2007년에 출판한 그 책으로부터 기원한 장인데요. 노예선 하가판에 대한 그 책이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책이 제가 그동안 써왔던 책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아래로부터의 역사 소설 작업이었다는 점입니다. So this is literally history from below, meaning history from below deck, the lower deck where hundreds of Africans were crowded on every slaving voyage, many tens of thousands of voyages that crossed the Atlantic between 1500 and 1870. 네, 고통스럽다기보다 힘들었던 작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가판, 아래에 있는 가판에 그 수백 회의 그 노예 항해, 그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싣고 떠난 그 노예 항해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항해들은 1500년부터 1870년까지 이어졌습니다. Now, Del Murray has published this book, The Slave Ship, so I'll just summarize very briefly. These ships were full of horror, full of violence, full of terror, as a calculated way of trying to rule and control the captives on board. 아까 수십이 아니라 수천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갈무리에서 노예선이란 저의 책이 출판되었으므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배들은 공포, 폭력, 테러로 가득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로잡힌 포로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계산된 방식들이었습니다. But even under these extreme conditions, there was resistance from below. 그러나 이런 극단적으로 참혹한 상황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Many different kinds of resistance, ranging from hunger strikes to suicide to insurrection, rose up from the lower deck. 다양한 저항의 양식들, 단식 투쟁, 자살 또는 반란, 이런 것들이 하가판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The lower deck was also a place of cultural creativity, where a new system of fictive kinship was formed to try to unite the enslaved for the sake of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그 하가판에 있는 노예들을 단결하기 위해서 그 하가판은 새로운 체계, 허구적 친족 관계 체계라는 것이 그 발생하는 문화적인 창조성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My view is that
the struggle, the fact that the Africans on the lower decks of these ships never accepted their situation as slaves teaches us a great deal about the meaning of humanity. 네, 제 관점에서는 그 학업하는 아프리카인들의 투쟁, 즉 그들이 자신들이 처한 노예로서의 처지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휴머니티, 인간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There's also a chapter in Outlaws of the Atlantic about the uprising aboard the slave schooner Amistad from 1839. 해서양의 무법자에는 노예선 아미스타드의 1839년 봉기에 대한 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his essay loops back to the study of pirates to show that the depiction of the Amistad rebels as pirates actually created a positive image of them in the eyes of a great many people in America when they came ashore. 이 글은 해적 연구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아미스타드가 당시에 아미스타드의 그 반란자들이 해적으로 묘사된 방식이 그들이 실제 해안에 도착했을 때 아메리카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Now, what you're looking at in this image, an engraving of the moment of the uprising, is exactly what C.L.R. James meant when he used the term self-activity, or what Thompson meant when he talked about agency. 그래서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에서 그 반란 순간에 대한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E.P. 톰슨이 자기활동성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 또 주체성, C.L.R. 제임스가 자기활동성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 또 E.P. 톰슨이 주체성이라고 했던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Here's a very important point about history from below. It can arise when you least expect it.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53 enslaved Africans on a small vessel on the north coast of Cuba rose up and captured that ship, sailed it to the northern end of Long Island, New York, and created an international debate. 53명의 작은 배를 탄 그 53명의 노예화된 아프리카인들이 쿠바 북부 해안에서 봉기를 일으켜 배를 장악하고 그 뉴욕 롱아일랜드 해안에 도착을 해서요. 국제적인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These black pirates created a debate among the most powerful people in the world. 이 검은 해적들은 세상의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Queen of England, the Queen of Spain. 미국 대통령, 영국 여왕, 스페인의 여왕 등이었습니다.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he British Parliament, I could go on and on. The most powerful people in the world were debating the meaning of this uprising on board the Amistad. 미국의 대법원, 또 영국의 의회, 또 이런 사례들이 끝없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배 봉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This was, you might say, the Haitian Revolution in miniature. And it did a great deal to strengthen the movement against slavery ever after.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IT 혁명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봉기는 그 이후의 반노예제 운동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Now I want to talk about the Motley Crew. The Motley Crew is one of the main concepts in this book, Outlaws of the Atlantic, and it refers to a specific kind of multi-ethnic workforce.
네, 이제 잡색 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잡색 부대는 제 책 대서양의 무법자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서 어떤 구체적인 다인종 노동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This particular segment of the talk will illustrate how mass action or self-activity in the streets leads directly to democratic ideas. 네, 강연의 이 파트에서는 어떻게 대중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거리의 자기 활동이 그 민주적인 생각들의 창출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In 1747, a British Commodore, Captain Knowles, went ashore in Boston to gather up sailors to go to sea. Literally, it's what was called the impressment of sailors, the forcible carrying of sailors away from their home to serve at sea. 1747년에 영국의 선장 was Knowles the captain? Yes. Yes. 영국의 어떤 배 선장 노울스라는 사람은 보스턴에서 선원 강제 모집을 했고 이를 impressment라고 지칭합니다. So the press gang, a group of violent bullies, basically, would go ashore to grab people up and carry them away from their homes and their families. And the maritime working class organized itself to fight back. 그러니까 이 프레스갱, 이 강제 모집을 하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폭력적인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해안에 가서 그 선원이 될 사람들을 납치하듯 데려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그 해안의 해상 노동 계급은 이 일을 막기 위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They fought back very effectively and basically captured the city of Boston for a period of several days. This multi-ethnic group of sailors and dock workers.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싸웠고 보스턴이라는 곳을 며칠간 이 잡색 부대와 항구 노동자들이 장악할 정도였습니다. Meanwhile, a man named Samuel Adams, who you see at the upper right, is watching this fight in the streets, and he then says, these people fighting in the streets are creating new rights for everyone. 그러는 와중에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인물인 세뮤얼 아담스는 그 거리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면서 이 거리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So he writes in his newspaper, Samuel Adams, that these people in the streets are all based on equality and that they are generating rights that belong to all people. 네, 그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뮤얼 아담스는 신문에 썼고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평등에 기초해 있고 그들은 만인이 누려야 마땅한 권리들을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e words that Adams wrote were repeated almost verbatim by Thomas Jefferson, whom you see at the lower right, when he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776, declaring the United States independence from Great Britain. 세뮤얼 애덤스가 말한 그 구절은 토머스 제퍼슨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물인데요. 1776년 독립선언문을 쓸 때 미합 중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로 선언한 독립선언문을 쓸 때 거의 문자 그대로 단어들을 거의 고치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In what has, I think, become one of the most famous documents of human freedom ever written, Jefferson wrote, 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네, 이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글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평등하게 태어났고
어떤 천부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네, 그 유명한 문구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So what you see here is how a set of ideas, practices of resistance, move from the motley crew in the streets to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러니까 잡색 부대의 생각이 독립선언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생각의 이동, 그 연결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Outlaws of the Atlantic does not have a chapter on this man, Benjamin Lay, but I do believe Gal Murray has another book coming on him. So let me tell you about this very militant abolitionist. 네, 대서양의 무법자에는 이 사람 벤저민 레이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갈물 출판사에서 곧 그에 대한 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적 노예제 폐지론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enjamin Lay was an ordinary working man, not an elite in any sense, and yet he was one of the first to see that the institution of slavery had to be abolished immediately worldwide. 벤저민 레이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결코 어떤 면에서 봐도 엘리트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라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최초의 인물들 중 하나였습니다. In the interest of time, I won't spend very long discussing Benjamin Lay, but I will say that what I've written is an intellectual history from below in the tradition of Christopher Hill, and that Benjamin Lay had within him a fascinating collection of radical and democratic ideas. 시간 관계상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에서 쓴 것은 크리스토퍼 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아래로부터의 지성사였고 그 벤자민 힐은 그 인물 속에는 어떤 급진적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을 풍부하게 품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So that's my presentation. I have for the last 40 years been teaching and writing history from below. And here's basically why I do it. It's very important that we in the present recognize that movements from below in the past have made a difference, that they have actually created change.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발표이고요. 저는 40년간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쓰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래로부터의 투쟁들이 변화를 만들어 왔다라는 점입니다. History from below can empower us, can help us to see that struggles have been going on for a long time. For example, the struggle over the commons, which we hear about today, has a very long and ancient history.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투쟁들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장을 둘러싼 투쟁들 오늘날에도 언급이 되는데요. 그것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I also think there's another very important thing that history below can do for us. It doesn't just empower us, it can inspire us. I personally think Benjamin Lay is one of the most inspiring historical figures I have ever encountered. 그리고 저는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아래로부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벤저민 레이가 제가 연구했던 가장 저에게 영감을 많이 줬던 그런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o all these people that I've talked about in this presentation, sailors, slaves, pirates, radicals of all kinds, the point is not that we are on their side, but that we can make their history useful to our imagination of the future.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선호한 노예, 해적, 또 다양한 종류의 급진주의자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 편에 선다라는 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우리의 미래 상상력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t's the end of my presentation.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주신 마커스 레드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자본주의의 부상을 바다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곳의 해적이나 노예, 잡색부대와 같은 무법자들이 전지구적인 노동계급의 연대를 이끌어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를 사상가 역할을 두었을 때 그들이 자유나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면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난 후에 12시 5분에 다시 질의응답 시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